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살펴보니까 어떤 함수의 루트라 그러죠. 근이라 그러죠. 근. 영어로는 이제 루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점을 찾는 그 뉴턴의 알고리즘이죠. 뉴턴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 뉴턴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잘 안 되셨던 분들은요, 제가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main func1이라고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다 똑같죠. 뭐 이런 값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자, 근데 처음에 여기서 좀 보니까 약간 눈여겨보실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이제 이니셜 개수를 받아서 그 값으로 계산을 했었죠. 여기다 이제 func1을 넣어서 x를 넣었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인피니티를 무한대 값을 넣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물론 이제 운이 아주 좋아서 처음에 찍은 게 딱 맞으면 얘가 이제 0이 정확히 되고, 그러면 루프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끝이 나버리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개수를 잘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루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어쨌거나 루프에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라. 무조건 들어가라.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여기가 꼭 이제 인피니티여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크면 되니까, 뭐 여기다 1을 넣어도 되고, 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였고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 무엇일까? 그렇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펑션 속에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로컬 변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보면은 m 파일이 있을 때, 뭐뭐뭐 m 파일이 있을 때 이게 딱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메인이거나 펑션이거나 딱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돌리는 방법에 일단 차이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 속에서 탄생이 된 변수들은, 걔네는 마치 우리가 이 커맨드 창, 보통 이제 커맨드 창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 이제 콘솔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맨드 창에서 만들어낸 변수랑 똑같이 하나하나가 다 이 메모리, 즉 우리의 워크스페이스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혹시 안 돌아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인 펑크원을 돌리시면 되고요. 자, 다 클리어 해주시고요. 모든 변수 다 클리어하고 정말 클리어 됐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 뉴턴. 자, 이니셜 개수를 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터레이션 넘버들이 쭉 나오죠. 아마 여기다 이제 세미콜론을 안 쳐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자, 어쨌거나 이제 이 프로그램 속에서는 i, fx, dfx, x 이런 값들이 다 탄생이 되었는데, 자, 걔네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해보시면은 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 커맨드 창에서 이제 변수를 만들 때마다 그 변수들은 다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듯이, 이런 메인에서 발생이 된 변수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최종 값이겠죠. 마지막 값이 다 이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메인이고요. 근데 펑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펑션 속에서 탄생된 변수들은 펑션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게 바로 이제 로컬 베리어블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디터 가셔가지고요. fn local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가셔서
fn local. 자, 여기 이미 다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펑션이죠. 이제 펑션에 들어와서는 나 들어왔어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가기 직전에는 나 이제 떠난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는 A를 설정하고 있고 B를 6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X를 이용해서 X가 어디 쓰이고 있냐면 여기 쓰이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세팅한 A 값과 B 값을 이용해서 요런 값을 계산해서 fx를 계산하면 그 값이 아웃풋으로 해서 바깥 세상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죠, 그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번 A하고 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한번 클리어 해보시고요.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밖에서는 A하고 B를 다른 값으로 한번 줘보죠. A에다가는 20을 주고 제가 포맷 컴팩트로 하겠습니다. B에다가는 3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펑션 속에서와는 다른 값이죠. 똑같은 변수 이름이지만. 자, 그 다음에 저 펑션을 한번 불러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fn local 뭐 아무 값이나 이렇게. 자, 그랬더니 우리가 본 것처럼 펑션 속에 들어왔어. 그다음에 그 속에서 A와 B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떠난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이 여기다 세미콜론을 안 쳤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에 가렸지만 A를 우리가 20으로 줬고 이제 B를 30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A 값과 B 값이 여러분 뭐 같으세요? 자,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줬지만 그 이후에 A 값과 B 값이 이렇게 5와 6으로 값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뭐 당연히 5와 6이 아니겠습니까? 하겠지만 한번 쳐보세요. 와,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속에서 분명히 A하고 B가 바뀌었는데 지금 메모리에 있는 A 값과 B 값은 펑션을 부르기 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펑션 속에서 생겨나는 이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다 일종의 가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가짜 이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은 저 펑션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펑션을 변수 이름을 많이 만들어도요. 바깥 세상에 있는 변수에는 영향을 못 끼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 모듈러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듈러 디자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펑션을 각각 이제 짭니다. 그죠? A라는 사람은 이런 펑션을 짜고 B라는 사람은 이런 펑션을 짜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그 펑션 속에 A라는 변수를 쓰고 있고 이 사람도 쓰고 있고 이 사람도 쓰고 있어요. 근데 다 제각각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펑션 속에서의 변수명이란 것은 철저하게 가명이고 걔네들은 펑션이 끝나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바깥 세상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듈러 디자인이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로컬 변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분명히 펑션 속에서는 또 fx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y로 받았어요. 아까. 그럼 fx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쳐보세요. 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펑션 속에서 있는 변수들은 다 가명이고 펑션이 끝나면은 사라져 버린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놈이 얘를 통해서 바깥으로 전해지는 값인데 우리는 그걸 fx로 안 받았고 여기서 보시면 위에 가려져 있지만 y로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y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로컬 변수와 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좀 대별이 되는 이제 글로벌 변수, 이제 우리 흔히 전역 변수라 그러죠.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펑션을 봤고요. 펑션은 하나의 박스고 이 박스는 바깥 세상과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한다 이거죠. 자, 교환하는 방법은 인풋이 있으면은 그 인풋 변수를 통해서 바깥 세상에서 안쪽으로 데이터를 전달받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속에서 막 어떤 계산을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막 하겠죠. 한 다음에 계산이 다 끝나면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던 값들을 바깥 세상에 전달을 해주죠. 그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바로 이 아웃풋 변수들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값을 바깥 세상으로 전달을 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우리 어릴 때 왜 이렇게 개구멍 같은 거 만든 적 있으세요? 여기를 이제 철조망이라 그러면 여기 끊어요. 철조망을. 여기를. 개구멍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공식 채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공식 루트인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이 개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변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FN 글로벌이라는 걸 한번 이번에는 요 에디터 가셔가지고요. 한번 FN 글로벌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시죠. 그래서 오픈하시고 FN 글로벌. 자, 이것도 뭐 무척 간단한 함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수를 볼 때는 인풋을 몇 개를 받고 아웃풋을 몇 개를 주는가. 물론 이게 한 개 한 개가 다 스칼라일 필요는 없죠. 어떤 때는 저게 행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얘는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보내는 함수다. 그래서 아웃풋을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네요. Z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여기서 X가 여기 쓰이고 있고 Y가 여기 쓰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대문자 ABC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인풋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ABC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글로벌 ABC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글로벌 변수입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그 중에 한 놈을 두 배를 키운 다음에 다시 그 값에다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fn 글로벌 하고 아무 값이나 먼저 줘봅시다. 이렇게. 자, x에다 2를 주고 y에다 3을 줘서 했더니 얘가 아웃풋이 지금 원래 아웃풋을 어떤 변수 이름으로 줘도 되지만 안 주면 뭐라 그랬어요? ANS에 저장한다 그랬죠? 보니까 지금 empty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ABC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쟤를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펑션에서 글로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도 글로벌 선언이 돼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깥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매틀랩을 쓰다 보면 그 콤마하고 이제 띄어쓰기가 잘 호환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한 줄 한 줄 해도 상관없습니다. 글로벌 A, 이제 글로벌 B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귀찮잖아요. 이렇게 매번 쓰려니까. 그러니까 한 줄에다 이렇게 A, B, C를 글로벌 선언을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 개의 글로벌 변수를 선언할 때 절대로 콤마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A, B, C가 글로벌로 선언이 됐고요. 그러면 매틀랩은 쟤네들을 어떻게 볼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얘는 아직 선언만 했고 값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차지하는 바이트가 0바이트예요. 그러니까 empty라 이거죠. 0by 0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attribute에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아,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로벌 변수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값을 적당히 한번 넣어보시죠. 그래서
A에다가 뭐 7을 넣고 한 줄에다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어떤 함수든지 저 녀석을 쓰고 싶으면 그 함수 속에서 글로벌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글로벌 ABC라고 외치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 다 안 써도 됩니다. 어떤 애들은 나는 요것만 필요해. 그러면 걔는 글로벌 A만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값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ABC를 735로 했는데 A를 쳐보면은 14가 돼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얘를 제가 왜 넣냐 하면은 글로벌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이쪽으로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그죠? 펑션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바깥에도 전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컬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로컬은 함수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깥으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바깥과 함수 속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데이터를 쉐어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돌릴 때마다 한번 더 돌려볼까요? 아니, 이렇게. 자, 돌릴 때마다 A가 2배씩 늘어났고, 돌릴 때마다 따라서 값이 틀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됐고요. 다시 한번 whose 해보세요. whose. 그랬더니 지금 글로벌 변수들은 attribute에 글로벌이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막 수백 개가 있을 때 글로벌 변수만 보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who global 또는 whose global 이렇게. 그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재밌는 걸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클리어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 fn 글로벌을 또 실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도 empty가 나오겠죠? 그런데 empty가 안 나옵니다. 왜지? ABC가 분명히 없는데 ANS밖에 없잖아요. 한번 더 돌려볼까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그죠? 뭐지? ABC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앞에서 이제 workspace라는 걸 배웠잖아요. 얘는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다 이거죠. 우리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모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베이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예요. 근데 매틀랩 시뮬링크에서는요, 사실은 워크스페이스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주는데 그걸 또 따로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도요, 사실은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지금 안 보이죠. 후를 했더니 안 보이는데 얘는 글로벌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살아 있어요. 자, 그래서 걔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clear global 이렇게 하면 뭐 후를 하면 똑같죠.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실행을 하면은 처음처럼 우리가 값을 설정 안 했을 때처럼 저렇게 empty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글로벌 변수를 쓰실 때는요, 저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다 할 때는 그냥 클리어를 하면 안 되고 클리어 글로벌까지 해주셔야 완전히 지워진다. 근데 이 글로벌 변수는요, 사실은 안 쓰면 좋긴 좋은데요, 프로그램이 조금만 커지면 사실은 거의 안 쓰기가 어려운, 우리가 거의 뭐 항상 쓴다고 봐도 되죠. 굉장히 잘 쓰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펑션 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펑션 핸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커맨드 창을 조금 키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틀랩을 기능을 그래도 꽤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발칙한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코사인 3레디안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3.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코스라는 함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문자로 넣어보자. s에는 저 함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S3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게 코사인 3을 실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매틀랩은 S 속에는 COS가 들어있을 뿐이지 이게 삼각함수 코사인을 의미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S3 그러니까 캐릭터 이게 1/3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요거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저거를 함수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거를 문자로 주지 마시고요. 어떤 함수 앞에다가 이렇게 골뱅이를 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function handle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function handle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함수의 이름이다. 단순하게 이게 문자가 아니고 COS라는 게 문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골뱅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어떤 함수의 이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S3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코사인 3이나 S3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코사인 3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가 앞에 골뱅이를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S3. 자, 근데 참 깝깝하죠. 아니, 코사인 3레디안 구하고 싶으면은 코스 3 그러지 왜 저거를 S3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렇게 할까? 궁금하시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예전 매틀랩에서는 저거를 저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feval이라는 걸 사용해야 됐었어요. feval.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핸들을 넣고 그 다음에 펑션에 인풋들을 이렇게 넣어줘야 됐다 이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최근 버전에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펑션 핸들이다. 자,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뭐냐 하면 어떤 때 이게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함수의 인자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보통은 여기 이제 어떤 값들을 넣죠. 우리가 좀 전에 뭐 fn 글로벌이나 fn 로컬에서 봤듯이 값들을 넣는데 여기다가 함수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펑션에다가 인풋을 전달하는데 그 인풋이 값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함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펑션 핸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